않고 하는 연애. 저는 연애에 공백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자꾸 과거 때문에 애인과 헤어지게 돼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면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잖아요. 단톡방이 있는데요. 예전에 썸 탈 때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나 썸 생김? 곧 56번째 애인이네? 이번엔 얼마나 만날 수 있음? 익숙해질만 하면 바뀌네? 미쳐버린 여미새구나?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장난을 쳤고 캡처해서 친친에 올렸었거든요. 왜 올려 그걸? 웃기기도 하고 두고 봐라 하는 마음으로요. 친친이라 썸은 볼 수 없는 스토리였어서 생각 없이 올렸어요. 정말 생각이 없으시네요. 애인이랑 집에서 놀다가 인스타 구경하는데 3년 전 오늘이라고 그게 뜬 거예요. 근데 애인이 그걸 보더니 3년 전 너 진짜 생각 없는 애였구나 이러는 거예요. 과거잖아. 너 얘기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애인 얘기도 아니야? 더 별로예요. 내 얘기 아니니까 더 그래. 나랑 만날 땐 뭐라고 했냐? 왜 과거 가지고 그래? 너라면 정이 안 털려? 다 지나온 일이니까 넘겨야죠. 이건 여자친구가 약간 심한 것 같기도. 정이 털린다면서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까지 안 좋게 보인대요. 당연히 단톡방에 저급하게 또 바뀌었냐? 이러고 있는데 싫지. 애인과 저랑 사귈 때도 제가 헤어진 지 3일 됐을 때였어요. 맹세코 환승은 아니었고 헤어지고 알게 된 사이였지만 그래도 불안감이 컸나봐요. 불안할 수 있다. 가벼운 다툼으로 마무리됐지만 애인이 헤어질 때 이 얘기를 또 꺼내서 충격이었어요. 너는 네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지? 창피한 거야. 너 사람부터 돼. 그때 충격이 잊혀지질 않는다. 나랑 헤어져도 다른 사람 만나고 또 그러겠지? 나 이제 연애할 생각 없어. 구라치지 마. 네가 연애를 하든 말든 이젠 상관없지만 넌 절대 못 그래. 헤어진 이유는 제가 잠깐 권태기가 왔었어요. 저는 1년 정도 연애하면 권태기가 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한없이 가볍구나. 그치만 양심을 걸고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고 잘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었어요. 고민이 많으니까 친구들에게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 여친이니까 현이라고 읽어볼게요. 나 현이랑 헤어지긴 싫은데 새 연애도 하고 싶어. 네가 그렇지 뭐. 그냥 두 명을 한꺼번에 사귀려. 그래도 궁금한 거 참고 잘 만나봐봐. 더 예쁜 사람 나타나면 님 바로 갈아탈 듯. 야 그건 아니지. 20대 후반의 단톡방입니까 이게? 친구들이 심하게 말했지만 제가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인이 그걸 보더니 저랑 그만하고 싶대요. 이렇게 애인과 헤어졌어요. 정 털리죠. 얘 정상은 아니구나. 근데 또 얼마 안 가서 새로운 애인이 생겼어요. 아까 뭐라 그랬지 헤어질 때? 나 이제 연애할 생각 없어. 바로 뒤집죠? 환승은 절대 아니고요. 잘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을 돌아봐도 솔로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외모가 엄청 뛰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애를 시작하고 전 애인이 알았는지 욕을 퍼부었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연애 안 한다면서 2주도 안 돼서 애인을 사귀냐? 쓰레기 새끼. 믿었던 내가 병신이지. 헤어졌는데 왜 믿어요? 뭐 이럴 자격은 없어. 하나더라고요. 진심으로 좋아해서 1년을 사귀었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제가 공백이 짧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네가 뭔데 내가 연애한다고 욕을 해? 너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난 그래도 네가 달라질 거라 믿고 다시 만날 마음도 있었어. 내가 아무리 잡아도 안 잡혔으면서 이제 와서? 그럼 너 맘대로 그렇게 생각해. 이러고 전 애인과는 끝났어요. 당시에는 화만 났는데 좀 지나고 생각해보니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달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랐을 겁니다. 물론 아닐 거 알아요. 아니 달랐을 거라니까? 자기도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제가 그리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화나니까 핑계 삼아 퍼부은 거잖아요. 지금 애인과 한 달 정도 만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연락을 저렇게 받은 후로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발대 같은 여자네. 발대 물음표? 애인에게 미안하지만 전 애인이 많이 생각났어요. 현희씨 차마 못하겠다 싶어서 전 애인한테 연락했어요. 잘 지내? 너 헤어졌니? 바로 자동으로 나오네. 응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 나머지 속여버렸어요. 애인과 아직 헤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 애인한테 연락을 한 거네. 근데 헤어졌다고 한 거네. 전화를 하는데 얘가 저에게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런 내용을 봐서 못 믿겠어 하면서 울더라고요.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넌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같아. 누구든 날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한참 얘기했고 생각해보겠다길래 지금 애인에게는 도무지 잘할 자신이 없었고 헤어지게 됐어요. 바람이죠 바람. 그리고 전 애인과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요. 아이 미친인가. 어쨌든 축하드려요. 재결합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소홀히하지 않고 잘할 마음뿐이었는데 하필 얘가 다 가버렸어요. 근데 웃긴 게요. 맨날 그렇게 들킵니까? 그 지랄을 떨 거면 차라리 들키지라도 말든가. 너 헤어지기도 전에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였어? 너랑 연락하자마자 헤어졌어. 아니? 너는 또 대체할 사람이 구해지니까 헤어진 거잖아. 그게 문제라고 너는. 내가 널 어떻게 믿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얘가 엉엉 울면서 자기는 이제 진지한 만남을 하고 싶다고 제발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할 생각뿐이 없는데 안 되겠대요. 저도 엄청 진지한데 어렵겠대요. 대체 어느 모습을 봐서 진지하다고 할 수 있나요? 자기가 절 믿을 수 있게 한 달만이라도 아무랑도 만나지 말고 있으래요. 그때도 괜찮으면 다시 만나재요. 그땐 의심 안 하겠대요. 그렇게라도 믿어보고 싶나봐. 너무 좋아하니까
하니까 알겠다고 했어요. 불안했지만 그렇게 해보려 했어요. 그렇게 해보려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놀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성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에라이 미친인가. 사연을 읽으면서 믿었던 내가 병신이지. 시간이 지나니까 애인에 대한 감정도 무뎌지고 한 달이나 나를 안 봐도 될 정도로 날 안 사랑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갈 때도 사연자님 보고 도망칠 것 같다니. 아, 오늘 썸네일 정해졌다. 오늘 썸네일은 갈대밭이야. 사연자분 때문에 이 영상 올라가면은 내가 갈대밭에 있을 거라고. 그런데 얘한테 마침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고 그래도 난 아직 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새로운 사람과 잠깐 연락한 걸 얘가 봐버렸어요. 왜 자꾸 들켜요? 사람 상처 주기 전문가야? 이번엔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면서 다신 연락하지마 같은 게 이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너만 기다렸고 걔랑 사귄 것도 아닌데 왜 지랄이야? 아니 넌 끝까지 나를 농락했어. 그게 왜 농락이야? 넌 날 크게 좋아하지도 않았잖아. 내가 널 안 좋아해? 난 너 존나 사랑했어. 넌 한 달이나 내가 없어도 괜찮았던 거지. 널 믿고 싶어서 나도 참고 기다린 거였어. 됐어. 나도 이젠 힘들다. 이러고 헤어졌어요. 안 좋아한 건 사연자분이겠죠. 당시엔 화만 났지만 3일이 지나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연애 공백을 못 견뎌요. 하지만 사귈 땐 진심이었고 남들에겐 했을지 몰라도 얘한테만큼은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모르겠어요. 저 쉬지 않고 연애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갈대씨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애인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괜찮아요. 곧 새로운 사람과 연애하실 거예요. 저도 견디기 힘들어서 새로운 사람 찾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사연자분 보고 쟤 또 환승하겠네 하면 빡쳐요? 뭔데 날 판단하지 생각하죠. 죄송한데 살짝 험하게 다뤄도 될까요? 네. 연애 공백을 못 견디는 건 그냥 사연자분이 감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애새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 왜 애인이랑 사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감정 쌓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사연자분한테 연애는 감정이 아니라 도구라는 증거죠. 그냥 혼자 있는 게 존나게 싫은 거야. 근데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부끄러운 짓 안 했다는 것도 사연자분 기준에서나 그런 거지.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왜 연애 공백기가 항상 짧을까요? 애새끼라서. 인생에서 중요한 게 연애밖에 없어서. 친구들이 사연자분 연애를 가볍게 취급하는 이유? 지금까지 연애했던 방식에서 만들어진 평가겠죠. 그걸 바꾸려면은 사연자분이 바뀌어야죠. 나도 단톡방에서 컷이야. 단톡방에 친구들이 놀리는 걸 그냥 넘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친친에 올렸잖아요. 쪽팔린 줄 알아야죠. 사연자분한테 연애는 주변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그런 사람과 뭘 믿고 미래를 그립니까? 이렇게 연애하는 게 불쌍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인가? 뭐가? 옆에 언제든 사람이 있으면 하는 게. 그거는 그냥 이용이지.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랑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적어도 누군가에게 난 너한테 진심이었어 이런 말 할 자격은 없는 거죠. 사랑의 기준이 다 다른데 똑같은 사람 만나세요. 정작 본인은 상대방이 한 달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날 안 봐도 괜찮다고? 나 안 사랑하나 보네? 이렇게 섣불리 사랑을 재단해놓고 지금 뭐라는 겁니까? 전 사랑하면 못 참아서 내가 지금 못 참겠어. 왜 보냈어? 그럼 나한테 사연 왜 보냈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엿다 대고 님 전애인 존나게 이상하네요. 아니 씨발 사랑하는데 과거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길 바랬던 거야? 기간을 정해요?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기간? 첫 번째 정신 좀 차리세요. 연애 중독이에요. 인정하세요. 갑자기 또 쭈글쭈글해졌어. 내일 새 애인 만드실 겁니다. 연애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그런 마음으로는 누구도 결핍을 채워주지 못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대 때 연애를 많이 했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9년이라는 시간이 길잖아요. 남들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여지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짧기만 해요. 제가 처음에는 진짜 억울했어요. 사연자분이랑 나랑 좀 비슷한 거야. 나는 그냥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 뿐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가볍다고 말하나. 근데 가벼워 보였다면은 그랬던 거겠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심심할 때마다 GPT에게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고민해본 결과가 좀 이거였어. 최근에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망해도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무조건 망했을 때 일어날 거야. 내가 지금 안 일어나면 얘가 날 버릴 것이다. 나 이렇게 계속 망해 있으면 안 돼. A는 어떠한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난 얘로 인해 일어날 수 있고 그게 나에게 좋은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망했을 때 안 일어난다면 내가 옆에 있는데도 왜 얘는 일어나지 않지? 내가 왜 얘한테 원동력이 되지 않지? 이렇게 사고가 흘러간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망했을 때 얘로 인해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 얘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인 거고 나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연애가 그냥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연애가 1순위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을 필요로 해서 하는 연애가 아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랑의 가치도 더 크게 알 수 있는 법이거든요. 이 사람이 없어도 내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럼에도 얘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만나는 친구를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우고 있어요. 사연자분의 전애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건강한 연애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더 사연자분한테 확신을 얻고 싶었던 걸 거야. 내 스스로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 그래야 이 사람이 망해도 내가 이 사람 옆에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려고 가쁜 군님 승리자. 아무튼 그럴 거예요, 여러분.